여러분 또 왔습니다. 빠람빠람빠람빠람빠람빠람 쉼빠람 운쌤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2회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질,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 질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뭔지 좀 알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만든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거. 악법도 법이다? 지금 그걸 제가 말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답입니다. 2번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법은 뭐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원만한 생활과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은 인간이면 이게 누가 모릅니까?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은 강제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범이다. 물론 규제를 하긴 하지만 법은 강제적인 처벌, 제가 여기서 처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법은 뭐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건 뭐다?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인 거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토론을 위해서 적과 친구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 이게 무슨 최종 목적입니까? 맞죠? 같이 그 토론을 통해서 생긴 갈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 최종 목적이라보다는 의견 차이를 토론을 통해서 이걸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문제가 드러나는 게 드러나. 토론을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알게 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묻는 최종 목적은 뭐죠? 결국엔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서 어떻게 서로 힘을 합쳐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2번, 3번이 틀린 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뭐다? 최종 목적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속담의 교훈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 사이. 머리에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슴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말은 대빵 항상 그렇죠. 말은 내가 언제까지 하겠어요? 안 합니다. 맞죠? 이거는 뭐죠? 바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데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뭐 어렵게 썼습니다. 지행일치. 쉽게 말하면 지식과 행동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알의 중요성은 뭐죠? 도덕적 지식이죠. 알고 있는 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 용기. 용기와는 뭐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전혀 없죠. 답은 뭐다? 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이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좁은 의미의 이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맞죠? 우리 옆 동네 사람,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으면 아파트 옆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 다음 넓게 보면 나의 삶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다. 넓게 보면 맞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PD님, 저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뭐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을 제외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은 이웃과의 교류에서 벗어나 나 혼자만의 삶을 영위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해지려면 모두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거지 혼자만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뭐다?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봉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봉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봉사라는 거는 뭐다? 한 번만 하고 뚝 끝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이타가 뭐였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만이 봉사활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떻게
봉사활동 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별난 행동 어떻게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이제 6번입니다. 다음 중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공직자라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또는 국가를 위해, 국가로부터 임명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일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직자는 당연히 청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뭐다? 절대 많은 다수의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겠고요. 공익을 우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다? 소명의식. 내가 뭐다? 나의 일에 대한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민의식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때 봤던 그 백성들 있잖아요. 위에서 하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에 물 타면 물 타고요. 술 타면 술 타듯이, 맞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답이 오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선민의식 이런 단어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더 쉬운 단어로 아마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 푸는 거는 뭐다? 그러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7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지멋대로 행동하고요. 법적, 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방방방방 뛰면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뭐다? 이거는 쉽죠. 방종입니다. 자유는 물론 자유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유보다 어떻게 더 나아간 방종이죠. 방종. 그 다음에 자율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의무이행은 내가 의무로 하는 건데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맞죠? 법적이나 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힌트 나왔습니다. 꺼리낌 없이. 이거는 뭐다? 바로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가 어떻게? 도가 지나치면은 뭐다? 지나친 자유가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3번처럼 뭐다?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속 가능한 거는 뭐다? 우리가 앞으로도 쭉 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맞죠? 쭉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개발인데, 쉽게 말하면 후손에게 물려줄 걸 감안을 하고 하는 개발입니다. 대규모 골프장 건설? 이게 무슨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한번 개발하면 어떻게? 그때 사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중심의 국가 정책을 경제 성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개발만 계속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개발을 중단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경제가 발전합니까? 또 경제 발전하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개발한다. 이게 뭐다?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연을 함께 배려하면서 개발하는 게 뭐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자 발전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고요. 9번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협력을 하고요. 환경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 문제이므로 개인이 할 일은 없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개인이 할 일이 왜 없습니까? 뭐 일회용품을 적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 촬영할 때 저처럼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서 스프레이 조금만 뿌립니다. 맞죠?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서 머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스프레이를 조금 쓰다. 이런 것처럼 개인이 할 일이 무궁지궁합니다. 많습니다. 노력으로 볼 수 있는 틀렸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바로 뭐다? 3번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진로 선택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자아실현, 있음이 나의 자아실현, 일생을 두고 천천히 완성하는 거다. 아무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지금 진로 선택의 자세 중에서 뭘 강조하냐? 여기 박스에서 지금 답이 다 있습니다. 뭐 포기해버린다면 시작하지 않은 거와 똑같다는 건 아무리 시작을 해도. 그러면 그 말은 뭐다? 끈기를 가지고 아무리 뭐다? 어렵고 힘든 일수도 쭉쭉 행해 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1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진정한 용기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용기가 너무 지나치면 뭐가 되나요? 우리 흔히 그러죠. 만용, 가득 찰 만, 용기가 가득 차게 되면 만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대 100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겠는 난 용기가 있는 남자야. 싸우겠어. 이런 거는 아니죠. 물러날 때는 뭐다? 물러나고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러날 때는 어떻게?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지나치게 태어난 자세. 항상 말했지만 도덕 문제에서 뭐 지나치게, 다만, 오직, 모두, 다 이러면은 거의 다 틀린 오답입니다. 네, 지나치게 태어나니 그냥 태어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어려움을 견디며 어떤 때에도 물러나지. 똑같죠. 1번, 3번 반대는 거죠.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때에도 물러나지 않음.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음. 어떤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모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음. 그건 이게 사람입니까 어디? 맞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겁니다. 1번에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평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적극적 평화입니다. 우리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는 뭐죠? 소극적인 거. 쉽게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뭐 폭력 이런 게 없는 거고요. 적극적인 평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사회 구조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폭력이 없는 단순한 건 이건 뭐다? 소극적 평화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평화를 지향한다 말했죠. 소극적인 평화부터 한 단계. 소극적인 평화를 기반으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적극적 평화입니다. 그 다음 평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다음에 전쟁, 분쟁 같은 일체 이런 것들 전쟁, 분쟁 단순한 이런 것들은 뭐다? 바로 소극적 평화죠. 적극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종류의 구조적 폭력이 없는 사랑의 가치가 바르게 실현된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게 이게 뭐다? 소극적에서는 기본적인 이러한 분쟁, 폭력이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구조적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사회주의도 불합리한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바로 뭐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일부러 한번 꼬아서 문제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문제를 평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아마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를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이걸 놓고 이러한 어떤 제시물, 사례를 놓고요. 이거에 놓고 이게 여기서 지금 필요한 덕목은 이렇게 해서 뭐 평안이 아니면 뭐 공정이니 뭐 엉뚱한 걸 놓고 해서 아마 그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양성평등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잘 설명합니다. 결혼은 양집안 어른이 결정하는 거다. 이게 뭐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성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법률이나 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남자, 여자는 각기 맡은 역할이 분명하지 않죠.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녀 평등인데. 남자와 여자 교육은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무조건? 아니죠. 다른 학교 남녀공학 있고요. 남자만 있는 학교 남고 있고 여고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공산주의적 인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배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동하는 인간을 뽑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글과 관련 깊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통일한국은 여러 집단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요. 국민의 의사나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나 제도를 고쳐나가는 뭐다? 우리는 자유로운 어떤 국가죠? 이게 바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주적인 민주국가, 민주국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도 지금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수준 높은 문화국가도 지금 박스의 내용과는 그닥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16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정통의 예술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술은 그 나라의 민족혼이 담긴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통 예술이 뭐다? 외국의 예술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단지 우월한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정통 예술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맞죠? 정통 예술이라는 자체만으로 일단 뭐다? 우월하니 밑에 처진 이걸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뭐다? 소중하고 우리 민족의 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통 예술은 한국인의 삶과 더불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통 예술에는 우리 고유한 감정과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예술보다 우월하든 아니면 더 못하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오펜하이어는 핵무기 경제 개발 경쟁 미국보다 독일 앞서는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을 실제성 3대에게 그에게 책임을 묻자. 우리가 몰두했던 문제는 단지 연구 작업이었다. 무기 개발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회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만들 때 만든 목표는 뭐였냐면은 그거였습니다. 광부들이 광산을 어떻게 캘 때 좀 더 구멍을 빨리 뚫기 위해서 썼던 건데 그게 전쟁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노벨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했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오펜하이어도 핵무기 개발을 했지만 물론 노벨과 다른 케이스죠. 핵무기 개발했지만 이게 전쟁에 해물된 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무기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단지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러한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띵! 답은 3번이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인류와 사회의 선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도 허용한다. 어떠한 연구도 즉,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죠? 이 과학자는 뭐다? 내가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다른 사람, 많은 사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의도의 연구라면 결과가 나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과학 연구는 뭐다? 그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찰 및 탐구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이게 바로 정령적인 이제 오답으로 가는 이제 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가치 중립성이 뭐냐면 모든 가치는 어떻게? 중간, 중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즉 이 말인즉 이거를 옹호해주는 겁니다. 가치 중립성은. 그러면 과학기술의 것처럼 부작용이나 해악에 대해서 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핵무기 개발을 뭐 안 하긴 뭐 했겠지만 좀 더 뭐 생각을 좀 많이 했겠죠. 그것처럼 지금 과학기술을 놓고 지금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논점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뭐 가치 중에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만 우리 신미주의랑 비슷합니다. 과학 자체만을 어디에 과학이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사람은 만들 뿐이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가치 중립성입니다. 반대로 아니다. 어쨌거나 만들어서 그게 영향을 끼치면 그 만든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거를 배려하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4번과 같은 입장이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아래 내용은 자아 정체성 형성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냐? 이 유형은 정체감 발달하는 가장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아무런 정체감 위기임도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지도 않는 그 다음에 경우로 흔히 청소년, 청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혼미한 상태 정체감 혼미입니다. 이것도 뭐 예전에 선생님이 제가 개념할 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뭐 시험에 정체감 혼미는 아니면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완전 엉터리 오답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개념 때 한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19번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덕적 의무를 하지 않는 거는 뭐다?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민감성이 있으면은 하겠죠. 민감하다는 게 뭐죠? 우리 예민하다. 즉 내가 예민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잖아요. 이거는 뭐다? 틀렸죠. 이게 예민성, 민감성 이게 많을수록 어떻게 도덕적 의무를 행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의지의 나약함, 나약하니까 안 했겠죠. 자기 기만과 위선, 그러니까 안 했겠죠.
정답은 뭐다?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역시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 다음 차별주의자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 그 다음 3번에 차별이란 정당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차별주의자들은 신체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능력 등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우열의 근거로 삼아 차별을 정당화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답은 1번이죠. 왜? 정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앞에 나왔잖아요. 정당한 기준입니다. 정당한 기준. 정당한 기준을 내서 적용을 시킨 거는 이거는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우리 역차별 제도 같은 경우는 뭐다? 정당한 기준을 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아까 책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모두 다 오직 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다 오답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1번이고요. 21번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 일단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의 차이로 인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에 대한 거부와 감시, 거부하고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법과 제도에만 무조건 기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개인이 어떻게 제대로 실행을 옮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짱도루묵, 말짱깡이잖아요. 정답은 뭐다? 바로 4번입니다.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제 22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문화 사회는 말했지만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는 사회인데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삶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죠. 여러 개의 문화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성과 뭐다? 창의성을 높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지금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랑 지금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 이거랑은 지금 뭐 썩 그렇게 연관관계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익힌다. 여러 가지 문화가 들었는데 그 문화마다 어떻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맞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익히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4번에 문화 차이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에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면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문화 사회의 장점입니다. 장점으로 옳지 않는 건데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아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제가 한 문장을 좀 뺐긴 뺐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의 유입으로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얼핏 보면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종류의 문화들마다 각각의 특색과 색깔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음식이잖아요. 요새 퓨전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개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식으로 바꾸다 보니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창의성을 높여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뭐죠? 장점인데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4번입니다. 4번. 이거는 장점이 아니죠. 맞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문화 사이의 장점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4번은 단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3번. 적극적인 평화 상태인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 인종차별이 없는 거. 물리적 평화에 비해서 분쟁이 없는 거. 인권 유린 없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이 잘 되는 나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적극적 평화 상태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크게 소극적과 적극적이 있는데 소극적은 뭐라 그랬죠? 단순하게 전쟁이니 뭐니 쉽게 말하면 폭력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 평화는 다음과 같이 인종차별, 사회 제도입니다. 인권 유린, 인권 보장, 잘못된 제도로 이런 것들로 받는 억압이 없는 나라. 즉 물리적 폭력이 벗어나 분쟁이 없는 나라는 뭐다? 적극적이 아니고 뭐다? 소극적이죠. 소극적. 맞죠? 단순하게 뭐다? 그냥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4번에
인간을 우리가 자기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에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언젠간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어차피 죽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안 살잖아요. 맞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먼저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건 맞고요. 도덕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해줍니까? 종교는 대체적으로 다 뭐다?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뭐 남에게 베풀어라.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마. 이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불가능하게 해줍니까? 그 다음에 사회 질서니 사회를 정화시켜주고요.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위안이나 삶의 평화를 주는 것 또한 우리는 뭐다? 종교의 긍정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25번 답은 2번이고 저는 이제 3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